요거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죠? 요 수업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죠? 요거 보면 좀 핵심 내용이 다 있죠. 마케팅 목적을 위해 조직된 중가, 독립호텔이다, 비영리다, 통합 브랜드가 있다, 베스트 웨스턴. 자, 베스트 웨스턴이 요 우리가 이제 뭐 그 메리엇 뭐 힐튼 여기 안에 브랜드 여러 가지 있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개별 브랜드로 랭킹을 세웠을 때 베스트 웨스턴이 랭킹 2위입니다. 호텔만 하더라도 4,0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 있는 이거 상장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인기가 사람들한테 많다. 왜? 저렴하기 때문에. 로열티가 적게 나가니까. 그쵸?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 4,000개 이상 되는 호텔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이 홈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베스트 웨스턴은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답변입니다. question, answer, 답변. 베스트 웨스턴은 공개된 상장 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회원협회입니다. 비영리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협회를 조직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외식업 중앙회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회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인 1표 이런 거죠. 협동조합처럼 보면 1인 1표다. 비영리 회원협회다. 베스트 웨스턴은 프랜차이즈를 합니까? 이러니까 답변이 NO. 베스트 웨스턴은 일반 상장 회사처럼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게 아니죠. 베스트 웨스턴은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호텔들로 구성된 회원 협회이다. 그렇죠? 이거는 프랜차이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자발적으로 이 개별 호텔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그렇죠? 왜? 체인 호텔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뭉쳐서 자기들이 뭐 하나의 베스트 웨스턴이라는 브랜드도 만들고 또 이 베스트 웨스턴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이걸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뭐다? 다른 프랜차이즈 하는 체인 호텔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비영리이다는 게 핵심적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그죠?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서울만 해도 제가 치보니까 모두 9개 베스트 웨스턴 호텔이 있었습니다. 이 9개 호텔들도 여기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엄 되는데 옆에 보세요. 서울 가든 호텔이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호텔입니다. 서울 가든 호텔. 이 서울 가든 호텔이 서울 가든 호텔로 독립호텔이죠. 서울 가든 호텔은 독립호텔로 살아남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려면 체인 호텔로 메리엇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너무 돈을 많이 받잖아요. 메리엇은 돈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중가 호텔은 이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 바이트 그죠?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뭐 우리 구세주가 생긴 일이죠. 베스트 웨스턴 리퍼럴 그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도 회비를 내고 여기에 가입하자. 그쵸? 회비를 내고 가입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은 여전히 여기에 서울 가든 호텔 앞에 우리 본 것처럼 독립된 호텔이 그죠? 독립된 호텔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기도 보면 그렇죠. 베스트 웨스턴 뉴 서울 호텔이죠. 뉴 서울 호텔도 참 옛날 호텔 용어잖아요. 이건 참 오래된 호텔 이름입니다. 뉴 서울 호텔, 뉴 부산 호텔처럼. 그래서 여기도 뉴 서울 호텔로는 외국인들이 모릅니다. 서울 가든 호텔 외국인들 모르죠. 서울 사는 시민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요즘 시절에 자기들 이렇게 이름이 브랜드가 알려져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모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베스트 웨스턴 가입하면 이렇게 베스트 회원 웨스턴 그 회원들은 한국에 올 때 자기들 딱 치보니까 여기 호텔들이 있네. 그럼 우리가 여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회원들에게 자기 브랜드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베스트 웨스턴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케팅 효과죠, 이게. 마케팅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여기 보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 프랜차이즈와 똑같은 혜택을 누린다는데 정말 그렇는지를 우리가 한번 표로 확인해 봅시다. 자, 표로 한번 확인하면 요 여러분 가지고 있죠? 강의 노트에 보면 회원 요금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회원 베스트 웨스턴의 회원 요금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베스트 웨스턴이죠. 베스트 웨스턴 요금입니다. 그죠? 근데 요 나머지는 베스트 웨스턴이 아닌 다른 이제 호텔 브랜드입니다. 여기 뭐 할리데이인처럼 그죠? IHG 그룹도 있고 또는 뭐 힐튼 그죠? 힐튼 그룹도 있습니다. 자, 이 다른 여타 체인 호텔과 이 베스트 웨스턴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베스트 웨스턴 14억대 있죠. 14억이란 뭐냐면 요겁니다. 그죠? 요 금액을 내가 적은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은 뭐냐면 요 위에 봐요. 10년 동안 지불하는 요금이다. 어디 본사에다가 10년 동안 지불하는 요금이다. 미들웨이트 베스트 웨이스는 약간 중저가보다 약간 중가 그죠? 중가 브랜드입니다. 그죠? 여기 다 중가 브랜드인데 10년간을 지불했던 금액을 따지니까 베스트 웨스트는 14억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여기 체인 호텔도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호텔들 보니까 52만 부 50만 부 해서 대략 53억을 지불한 거예요. 그럼 이 10년 동안 이 차이를 보면 뭡니까? 거의 한 40억 정도 되죠. 차이가. 그럼 1년에 4억 정도니 그죠? 10억 40억을 10으로 나누면 1년에 4억 정도 되죠. 큰 돈을 세이브한 거죠. 10년이 되니까 40억이나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프랜차이즈 할 때 보면 이 일반 프랜차이징 호텔들은 객실 매출에 한 7% 이렇게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로열티, 프로그램 피, 그 다음에 또 기타 비용 이러다 보니까 7%에서 더 많이 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10.7%, 대략 10%를 자기들은 내고 있었습니다. 일반 프랜차이징에 가입되어 있는 호텔들은 대략 10%를 냈습니다. 객실 매출에, 객실 수익의 1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훨씬 적은 돈을 내는 리플 그룹인 베스트 웨스턴은 얼마를 내는 보면 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이것만 해도 3%만 보도 10% 하면 대략 7%가 차이 나죠. 7%. 이게 10년을 가니까 그죠? 이 7%가 1년에 대략 4억, 10년으로 치면 대략 40억을 그죠? 이 7%가 대략 40억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서울 가든 호텔이나 뉴 서울 호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런 햄튼인에 가입된다. 이제 할리데이는 세계 랭킹 1위 브랜드입니다. 아까 순위 봤죠? 2위가 베스트 웨스트인데 단독으로 따지면 단독 브랜드를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할리데이는 좋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많은 호텔이 가명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가명하면 앞으로 이렇게 거의 50억을 47억이니까 470만 불 줘야 되니까 한 47억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가입하면 13억만 주면 돼. 이렇게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할리데이보다는 베스트 웨스턴에 가입하는 게 좋겠구나 하고 거기 서울 가든 호텔이나 뉴스 호텔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겠죠? 예, 훨씬 저렴하게 된다는 게 정말 증명이 되는 거죠. 이 돈을 보니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봐요. 인재관련 인용. 이거 뭐냐면 1년간의 재계약 컨트랙을 즐기세요. 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놀라울 정도 저렴합니다. 7%란 차이 나고 연간 보면 40억 정도. 그래서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 우리 회원들의 99%가 재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계약을 매년 99%가 왜? 너무 좋으니까. 그죠? 왜? 돈이 적게 나가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세이브 되는 거죠. 14억을 낼 거냐, 53억을 낼 거냐, 10년 동안. 당연히 14억을 내고 싶죠. 그럼 내가 40억을 버는데, 그죠? 그래서,
뉴 서울 호텔 입장에서는 할리데이 가는 보다는 베스트 웨스턴 가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약 시스템도 자기들이 다 갖추고 있고 공통한 이미지, 로고, 광고 다 안 돼 있죠. 이렇게 자기들이 다양한 베스트 웨스트 안에서도 뭐 플러스 프리미엄급 좀 더 높은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홈페이지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194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깊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호텔 개발할 때 여기 마케팅, 세계적인 세일, 디자인, 공급, 그죠? 수익, 관리, 훈련 이런 일반 체인 호텔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베스트 웨스턴 서울에 아까 제가 뉴 서울 호텔 이야기했죠. 이렇게 서울 가든 호텔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개인 독립 호텔들이 그죠? 베스트 웨스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부산에 이렇게 해보니까 부산에도 베스트 웨스턴 호텔이 부전동에 있었습니다. 부산 진구 부전동에 베스트 웨스턴 호텔이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전에 보니까 뭐 9개, 서울에 한 9개, 그죠? 부산에도 1개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컨소시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소시엄에 대해서. 컨소시엄은 역시 마케팅입니다. 그죠? 마케팅 목적으로 럭셔리 호텔다. 우리가 앞에 베스트 웨스턴 리퍼럴 그룹의 우리 대표적인 베스트 웨스턴 호텔은 중가 호텔들이 가입을 하잖아요. 중가의 독립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런 럭셔리 호텔들은 갈 데가 없죠. 왜냐하면 베스트 웨스턴하고는 급이 안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럭셔리 호텔들은 이렇게 독립은 독립 호텔인데 이렇게 체인에 못 가고 이 럭셔리 호텔들은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또 하나의 그 마케팅 호텔 조직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리퍼럴하고 비슷하죠. 리퍼럴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사기업은 아니고 이 나름대로 여기도 개별 독립 호텔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케팅 때문에 이제 가는데 앞에 거기는 우리가 베스트 웨스턴이라는 공동의 브랜드 물론 뉴 서울 호텔 뭐 베스트 웨스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스트 웨스턴이라는 공동의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브랜드는 없고 자기 개별 독립 호텔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신라 호텔이 럭셔리 호텔은 여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호텔 그대로 유지하죠. 유지하면서 여기 컨소시엄에 가입돼서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소시엄은 호텔 조직체의 한 그룹이다. 그죠? 한 그룹이 여기도 역시 회원 상호 이익을 위해서 연합한 앞에 리플 그룹처럼 연합한 그런 호텔 조직체이다. 여기도 주요 원인이 마케팅이다. 우리 금방 이야기했던 신라호텔 한국에서는 잘 아는데 세계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쵸? 신라호텔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만 다른 나라는 뭐 메리엇도 아니고 힐튼도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라호텔이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마케팅적인 한계를 왜냐하면 외국인 호텔 이용객에게 신라호텔을 노출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이 컨소시엄은 요거죠. 행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신라호텔이 이 컨소시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컨소시엄은 호텔, 예를 들면 이게 호텔이잖아요. 신라호텔 예를 들어서 신라호텔이 독립적으로 그렇죠? 소유권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죠. 그렇게 신라호텔 독립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마케팅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잘 모르잖아요. 마케팅적으로. 그 부분만 극복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럭셔리 호텔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그룹 마케팅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호텔 운영은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소유도 하고 운영을 하지만 본사 이 컨소시엄에서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룹 마케팅의 어떤 이점은 서로가 공유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컨소시엄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은 개별 호텔, 예를 들면 신라호텔에게 소유와 경영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허용하고, 반면에 그룹 마케팅의 이점은 같이 얻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점은 얻는 반면에 그 개별 호텔에게 경영과 소유의 어떤 독립성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리딩 호텔 오브 더 월드. 그래서 이걸 줄여서 LHW라고 합니다. 그래서 LHW, 우리 부산에도 파라다이스 호텔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골든 트립. 그 대부분은 여기가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HW가 바로 컨소시엄 호텔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HW.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몇몇 특급 호텔들이, 좋은 호텔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신라호텔, 파라다이스 호텔처럼.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 리딩 호텔 오브 더 월드, 이 리딩 호텔 오브 더 월드, 이것도 전 세계 럭셔리 그룹,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럭셔리 호텔 430개를 자기들이 회원으로 호텔과 리조트죠. 회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호텔 관광객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마케팅해서 상당히 많은 회원들을 자기들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왜냐면 내가 메리엇 호텔이나 힐튼 호텔 하면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죠? 힐튼 비슷비슷한 분위기, 메리엇 비슷비슷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런 좀 럭셔리한 호텔이면서 좀 각각 분위기가 다른 이런 호텔을 즐기고 싶어, 정형화된 말고 좀 이런 색다른 호텔을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런 관광객도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여기에 가입해서, 왜냐하면 서울의 신라호텔과 부산의 파라다이스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가다 보면 아까 홈페이지 봤죠. 전 세계 다 있잖아요. 전 세계 430개 있으니까 80개국에 얼마나 각기 형태가 다르겠죠. 자기들은 이제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텔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메리엇이나 힐튼 호텔에 방문하는 것보다도 이 LHW, 이 컨소시엄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더 자기들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들이 이제 또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전 세계. 유럽이 제일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즐기는 사람들은, 이런 호텔을 즐기는 사람들은 메리엇이나 힐튼보다는 여기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각기 분위기가 다른 그런 호텔을 자기들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걸 한국에다가 제가 쳐봤습니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호텔도 있고 신라 호텔도 있고 서울 시그니얼, 이게 롯데월드 우리 새로 생겼잖아요. 여기에 시그니얼 호텔이 있죠. 이게 롯데 브랜드입니다. 부산에도 시그니얼 호텔이 LCT에 생겼죠. 그래서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그죠? 아마 며칠 전에 오픈했을 겁니다. 이거는 시그니얼 부산이 되겠죠. 아마 여기에 LHW에 가입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주 럭셔리 호텔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자기들을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그니얼 서울, 시그니얼 부산 외국인 관광객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여기 보면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입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호텔이 있구나, 이런 좋은 호텔이 있구나, 그럼 여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독립 호텔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호텔 경영 구조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